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제가 알람 켜졌는지 본다고 잠깐 이름을 소홀했습니다. 알람을 잠깐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잘 맞출 수가 있죠. 자, 오늘 일본의 적용문화라는 내용에서 할 건데요. 물론 여러분도 다 버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문제는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또 이런 문제 보면 더 재밌어 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번에 뭐 합격 안 했다고 해서 뭐 꼭 합격하면 끝나지만 합격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또 과정에서 또 크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또 본으로 해서 좀 더 지식이 느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찾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가 끝나더라도 다음 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는가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사라는 공부를 과정을 통해서라도 자료 찾는 방법을 실제로 몸에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가 상당히 재밌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부죠. 그죠? 자, 우리가 상고시대란 우리가 일본의 적용문화 하면서 제가 출제 의도 또는 주요점 파악하기 하면서 제가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자, 앞에 제가 문제 유형 분석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동원의 어떤 정원을 묻기에는 실제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런 것을 묻을 때는 사실 일본 적용을 묻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볼 것도 사실은 없죠. 일본의 어떤 문화는 특히 상고시대라던 어떤 개념을 탁 달아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백제 문화를 이었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답을 씁니다. 만약 꼭 풀어야 된다면. 그런데 이제 저도 당연히 찾아보죠. 자, 이게 우리가 역사의 어떤 내용인데요. 상고시대라는 어떤 내용이 일단은 역사죠. 그러면서 나도 뭐 동원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이제 공부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우리가 답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고시대를 알아야 일본의 적용 문화하고 그 다음에 동원의 어떤 내용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반을 그렇게 내용을 잡고 들어가셔야 답에 어떠한 요점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고시대라는 것이 일단 내용들이 쭉쭉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상고시대라는 것이 일단 내용을 보면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동기 시대 때부터 언제냐 하면 이 철기 문화 어떤 내용들도 들어가지만 초기 국가가 성립하는 초기 국가의 어떤 성립 시기를 우리가 상고라고 그래요. 상고 아주 오래된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 초기 성립된데 그 기원전으로 저도 이제 내용을 또 찾아봤어요. 확실히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서부터 서기 우리가 300년이니까 우리가 4세기라고 하죠. 그죠? 4세기입니다. 자, 4세기 때가 언제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부여입니다. 부여, 옥저, 고조선 우리가 상고시대 국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부여, 옥저, 고조선 시대 때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로 국가 정말에서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국가가 사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급국가설 또는 군장국가설에 기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여, 옥저, 고조선이고요. 우리가 삼국시대, 정말해서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런 이전의 시대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일본의 조경은 백제의 어떤 문화를 받은 것은 우리가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상고시대라는 것은 앞에 삼국시대 이전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삼국시대 이전인데 백제 문화를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백제라는 개념보다 시대적으로 딱 백제라고 끊어서 그렇지, 시대라는 흐름은 실제로 쭉 연결되잖아요. 이것도 뭐 우리가 어떤 설이지,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설에 기인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설이죠. 그 시대 때 어떤 뭐 문헌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조선 시대를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이 왜 역사라고 했어요? 문헌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문헌에는 없기 때문에 설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시대적으로 또 봤을 때는 어떤 백제 문화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4세기까지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부여옥조 고조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더 많은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답을 한 페이지를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4세기를 말하고 어떤 국가의 어떤 성립으로 봤을 때, 어떤 전례로 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어떠한 상고 시대가 나와야 될 거고,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는 뭐 어떻게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될 거고, 만약 여러분이 풀었다면, 아니면 다음에 또 푼다면 뭐 2번은 안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때 국가고, 뭐 그다음에 이 시대 때는 어느 시대 이전까지를 말한다라고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죠? 일본의 어떠한 동원의 정원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고시대에 일본의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은 일본의 정원 문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고 본다면요. 일본의 최대 그 고대 어떤 지금 그 역사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기사시기 때 많이 외웠어요. 일본 정원 이래가지고 아스카 문화가 있었죠. 아스카 문화, 그죠? 아스카 어떤 정원 이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만 아스카 시대 이래가지고 이 시대 때가 어느 시기 때면 6세기 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라 시대 이래가지고 나라 시대 때가 7세기 후반이에요. 자, 이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스카 시대 때 우리가 백제 사찰이 있었죠. 그죠? 사찰. 자, 사찰에 있는데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조경사 할 때도 했어요. 저는 또 이제 이때 조경으로 넘어가면서 뭘 봤냐면 조경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조경사를 보면서 윤병 선생님 책을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사의 윤국병 선생님의 조경사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한자가 많이 섞여서 여러분 좀 보기 힘들 겁니다만은 조경사가 굉장히 윤국병 선생님께서 조경사를 정말 잘 쓰셨어요. 정말 현대에서부터 우리가 과거까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저는 가끔씩 그 책을 봅니다. 지금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일본 조경을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동원이란 타이틀은 없어요. 동원의 어떤 개념은 없고요. 동쪽의 정원으로 보니까 아스카와 그 나라 시대 때 6세기와 7세기 때 정원에 동남쪽 사찰, 정말에서 아스카와 나라 시기 때 사찰이 불교 문화가 성했던 시대 때입니다. 정말에서 백제가 전달했던 시기, 정말 아까 우리가 백제 이전에 상고시대 때 우리가 4세기라면 5세기, 6세기, 7세기 백제가 문화가 부흥했던 시기에 백제 사람들이 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백제 아스카 문화가 체격 고대, 일본의 고대로서 유적이 남아있던 어떤 불교 유적 밑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의 약사시라든지 아스카의 어떠한 문화, 그러면서 사찰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때 나와있는 것이 동남쪽으로 정원을 조성을 했어요.
동남쪽에 조성을 했는데 이때 지금 책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아스카 시대 때 백제로부터 불교 문화를 받아서 그 시대 때 동남쪽에 정원을 조성을 한 것이 수미산 책입니다. 불교 문화니까 그죠? 수미산 체계와 신선 사상의 저 교량이라든지 신선 사상이 두드러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 사상에 와서는 나라 시대 때 와서는 신선 사상에 기인하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삼도 연못에 삼도를 파고 그 다음에 가산을 조성한 흔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불교 문화 그리고 사찰의 어떠한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불교 뭐 무슨 방가상 이래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옆에 뒤에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나라의 동쪽, 나라시의 동쪽에 백제 또는 신라의 귀족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 개인 사찰이 있다. 그래서 백제 흔적이 있더라. 뭐 일본은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봐서는 백제의 어떤 문화가 있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백제계냐 신라계냐라고 했을 때 백제 문화하고 흡수하더라. 그리고 신라계 쪽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찰이 뭐 있더라라고 어떤 추정을 할 뿐이지, 그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뭐 백제가 아니다라고, 근데 이름도 사실은 백제 어떤 계통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일본은 부정을 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뭐 주장을 할 뿐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남쪽에 정원을 조성했는데 불교의 수미산 체계와 신선사상 그리고 나라 시대 때는 우리가 가산 조성을 했고 그 당시에 불교 사상으로서 받아들여졌고 동쪽에 원해서 동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동궁이래 가지고 조선 시대 때 와가지고 동궁은 있어요. 동원은 아니고 동궁해서 앞서 저 첫째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저 왕자들이 거처하는 곳. 지금 경복궁은 정궁이고 동쪽에 뭐가 있나요?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있죠. 그죠? 그 경복궁이 어떤 임금이 어떤 저 치조하는 개념이라면 동쪽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은 우리가 왕자들이 거처하는 궁이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동궁이라고 했어요.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일본의 조경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백제로서 받아들인 백제 문화를 받아들인 개념을 우리가 적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답을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요 좀 더 내용들을 지금 푸는 것을 답지 적는 것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무엇을 적든지 간에 상고 시대가 나와야 될 거고요. 일본의 시대, 아즈카 그 시대 때 아즈카와 나라 시대 때의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선사상과 그 다음에 수미산과 가산조성의 방법이 백제 이 시대 때하고 연결시켜서 표로 도표로 연대로 나타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7번으로 넘어가면요. 빗물 체인인데요. 자, 빗물 체인을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가는데, 자, 문제 9번으로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은요, 제가 7번, 8번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 넘어가고 조금 여러분이 쉬운 문제, 그죠? 조금 그래야 짧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조경 식재시 상록 간목입니다. 활용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수종이죠. 대표 수종 4가지를 써라. 5가지네요. 그죠? 5가지. 5가지를 써라 나왔습니다. 자, 대표 수종 5가지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그죠? 5가지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 맞아요. 그죠? 자, 제가 앞에 뭐라고 적었냐면 출제 의도 주요점 파악하기 적었을 때 1번이 쉬운 문제일 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일 때 조경 식재 하면서
다섯 가지를 무조건 그냥 상록하니까 상록 과목 다섯 가지를 바로 적는 것이 아니고, 비록 답은 다섯 가지를 몇 개 뭐 적을 수는 있는데, 뭐 해양목이 됐든 이것도 상록이죠. 뭐 남천이 됐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요즘? 또 저 뭐야, 또 무슨 나무죠? 뭐 어쨌든 종류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쪽에서 많이 심는 나무들이 있는데, 뭐 치자도 됐든, 그죠? 치자나무도 있고 뭐짜고 저짜고 다섯 가지를 적는데, 자, 이래서 그냥 다섯 가지 적고 특성을 적으면 여러분 점수 못 얻습니다. 3점, 4점밖에, 4점도 안 나와요. 3점밖에 못 얻습니다. 자, 여러분 기사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기사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기사 문제. 어떤 문제를 생각하나, 여기에 봤을 때, 자, 적어놨죠? 기사 시험을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론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어떤 디자인론입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나요? 디자인론에 뭐가 있었나요? 저 앞에 요쪽으로 쓰겠습니다. 디자인론 중에 뭐가 있었어요? 형태죠? 질감 있었죠? 그 다음에 색채 있었어요. 그죠? 자, 이제 형태와 질감으로, 이제 뭐 색채는 우리가 과목에서 조금 하긴 힘들 것 같고, 형태와 질감으로 구분을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질감 해놓고, 그 다음에 상록 과목의 기능으로 어떤 구분을 하든지 해서 두 개의 어떠한 기준을 두고 여러분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에, 저는 지금 1번에 상록 과목의 기능을 해놨죠. 그죠? 상록 과목의 기능을 먼저 썼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썼습니다. 자, 우리가 과목의 기능 하면서 그 기사 공부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향성 유도를 한다라든지, 방향성의 유도를 뭐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과목을 심어서 시각을 조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통행의 차단, 우리가 잔디밭 들어가지 마세요 할 때 울타리 대신에 과목도 많이 심죠. 그죠? 그래서 통행 차단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수목 선정 기준 하면서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목, 그리고 기능을 적고 수목 선정 기준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질감 중에서도 거친 질감, 중간 질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질감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종을 이때 적어야 되는 거죠. 수종을 적으면서 어떤 형태의, 뭐 만약에 둥근형 했을 때 만약에 해양목을 적던, 그 다음에 뭐 홍가시를 적던, 자, 홍가시를 적었으면 이것은 뒤에 앞에 과목의 어떤 기능하고 연결시켜야 되죠. 어떤 거 하고요? 우리가 시각의 어떤 조절을 해준다. 홍가시는 부드러우니까, 그죠? 시각 조절 방법으로서 형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질감, 부드러운 질감이다 라고 했을 때, 뭐 물론 홍가시도 부드럽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치자다, 치자나무 설정을 했을 때, 치자나무는 우리가 뭐 방향 유도를 한다. 방향 유도는 사실은 요거네요. 그죠? 홍가시가 더 방향 유도네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써도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치자나무는 방향 유도는 아니에요. 그죠? 홍가시가 오히려 방향 유도가 더 맞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뭐 앞에 홍가시를 적던 치자나무를 적었든, 앞에 수목의 선정에 적을 때, 아까 조경식제에 선정을 적으면서 형태, 질감 적었을 때 삽목, 간목의 기능과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앞에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선정의 어떤 기능과 선정의 디자인론에 관한 기능, 어느 거 하나만 깔아도 돼요. 기능 안 해도 상관없어요. 수목 선정의 방법을 가지고 디자인의 어떠한 기준을 두고 난 다음에 수종을 선정을 해서 다섯 가지 선정을 각각을 둬서 선정을 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능의 어떤 기준을 두지 않으면, 형태 기준을 두든 디자인의 기준을 두든 기능의 기준을 두든 어떤 기준을 두고 항상 어떤 수종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수목을 선정할 때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9번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빗물 체인하고 저영양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